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일본도 인도도 신랄하게 까던 포브스의 아시아 전문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만은 180도 다른 태도로 극찬했습니다. 그가 한국이 다시 해내고 있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작정하고 대서특필한 가운데 한국 생활 20년을 경험한 미국의 유명 변호사는 한국이 두렵다고 털어놓았다는데요. 해당 소식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뼈 때리는 분석을 담은 저서 일본아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에서 세계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다수의 깊이 있는 기사로 상을 받기도 한 윌리엄 패색은 블룸버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니케이 아시아, 포브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해온 언론인입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주재 중임에도 백신 대실패로 도쿄올림픽 종말 맞을지도 모른다 라는 파격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신랄한 비판도 금치 않으며 소신 발언을 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각국에 대해 뼈 때리는 비판도 주저하지 않는 그가 최근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시 해내고 있다. 당황한 회의론자들이라며 대놓고 극찬으로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해당 칼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1998년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닌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데 성공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과 2008년 각각 닷컴버블과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최악을 피했습니다. 2014년 신흥국 시장의 긴축 발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회복 중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무적의 코리아는 연간 1.6% 성장할 것이라던 올해의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뛰어넘으며 미련한 사람들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가속화, 기업 투자 증가 및 정부 지출 증가로 한국은 워싱턴부터 도쿄까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2020년의 잔해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은행 박양수 이사는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미국과 유럽이 초기적인 회복을 거치며 한국은 수출에서 더욱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풍도 많습니다. 하나는 부분적으로 무역전쟁의 부산물인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네 번째 물결 역시 꽤나 큰 변수를 만들었죠. 뉴욕에서 뭄바이까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역시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더 나은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자유경제이며 수출에 의존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무역 강국인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더 정확한 경제 풍향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종종 더 큰 경제 규모들이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힌트가 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확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것은 삼성의 성과를 보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가전제품, 디지털기기, 석유화학, 반도체 및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주자가 됨으로써 모두가 두려워하던 중진국 함정을 이겼습니다. 또한 더 최근에 한국 정부는 기존의 동력이 자동차와 선박 중심이었던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혁신과 서비스로 성장 동력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적어도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회의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의 경제 사다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021년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성취 역시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국민성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한국 생활을 경험한 변호사 제프리 존스는 과거 그에 져서 나는 한국이 두렵다를 통해 한국인들의 특징을 분석하며 2025년쯤 미국을 위협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라고 꼽았던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죽어도 지기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경쟁 심리와 높은 교육열,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야 속이 시원한 성격, 뭐든지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특징 등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요. 무려 20년 전에 발간된 책이지만 그는 벌써 인터넷 시대이자 속도의 시대가 오면 한국이 교통의 중심이자 정보의 중심,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제프리 존스는 팬데믹 기간의 한국의 대처와 현재 회복 중인 상황 등을 회고하며 다시 한번 나는 아직도 한국이 두렵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가끔 한국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이제 한국 사람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신문을 펼치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자괴감을 맛본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전날까지 자신이 알던 것이 쓸모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훨씬 더 튼튼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었듯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한국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힘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한국인들은 이번 팬데믹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는 변화에 누구보다 먼저 적응하고 대처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말입니다. 또한 그가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데요.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자의 65%가 맞겠다고 답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80%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응답보다도 한국인들이 백신을 맞으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과 해외의 경우 자신을 중심으로 이 백신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먼저 따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 손자,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이타적인 정신이 한국인들을 가장 먼저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보았죠. 그는 또한 세계는 한국을 필요로 하고 원한다는 기고문에서 자신은 한국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특기를 누렸다고 회고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 평범한 인사말인 밥 먹었어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던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세계의 혁신과 창의적인 분야를 이끄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 느낀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그가 본 한국인들은 아직도 외국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걱정하며 힘을 키워야 한다고 느끼지만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원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은 한국인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결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온라인 매체 브리에서는 팬데믹 속 위기에 대처한 프랑스와 한국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비교해 프랑스 네티즌들의 한탄이 한 차례 쏟아진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프랑스인들은 내가 기억하기로 한국은 완전한 봉쇄 없이도 100배 더 적은 사망자 수로 전염병을 통제했지만 한국은 문을 닫은 채로 두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면에서 상황이 더 나빴지만 여전히 학교를 열었습니다. 2월에 우리 보건부를 기억해보세요. 프랑스에는 전염병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문제는 프랑스인들의 행동을 감안했을 때 한국인들의 규율, 예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조치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은 응급실에 가서 울게 될 때까지 자신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무능한 것뿐 아니라 거의 모든 프랑스인들이 하는 행동이 우선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조차도 길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해봤자 불가능합니다. 등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이들이 말하듯 한국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뤄낸 것들도 많지만 제프리 존스의 말대로 때때로는 너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